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서 아마 많은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자율주행서부터 어번 에어모빌리티까지 정말 자동차를 이제 오랫동안 맡은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사실 자동차가 여기까지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거는 정말 빠른 중이기도 하고요. 실제 따라잡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좀 빠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마 지금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차 전지가 굉장히 좋다는 흐름을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2050년도에 탄소 제로가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면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라는 이 제품은 보통 15년 정도의 생애 주기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2050-15, 즉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없애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아마 대부분 국가가 35년도부터 레귤레이션 자체가 내연기관 팔지 마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보통 자동차를 샀으면 3년 뒤에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니? 라는 리스트가 구성되죠. 그래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라면 아마 그 이전인 3년 전, 즉 2032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사실 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현재가 2022년, 즉 32년 전에 10년 정도의 텀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연기관 업체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인도나 중국처럼 굉장히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자동차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1억 3천, 1억 4천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1억대 미만이죠. 결국 자동차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 성장할 시장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친환경차의 전환입니다. 자, 니오샤폰 이상 중국은 480개 이상의 전기차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대장이라고 불리는 니오샤폰 이상이니까 얼마나 수많은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만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자, 최근의 트렌드, 애플도 스마트카 시대가 됐을 때 스마트에 대한 부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 구동 조향 만족 제공, 자동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만 내가 사다 쓰겠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죠? 폭스콘이 MIH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전세 자동차 메이커에 우리 플랫폼 쓰면 펀딩 해줄게. 이게 새로운 어떤 마케팅 툴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메이커들이 이 세 가지 지구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포트폴리오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전기차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도 연간 1000만 대짜리가 3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순서가 많이 바뀌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원래 전기차를 제가 1시간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스마트카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기차 시작도 안 했다.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나이트럭, 즉 경트럭 비중이 70% 훨씬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X 같은 세단 형태의 차가 아니라 이제는 사이버트럭 같은 본격적인 라이트럭이 투영돼야 시작입니다. AI 클라우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ETL 프로세스라고 있죠. Extract, Transform, Loading. 이게 제일 핵심이죠. AI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ADC라는 게 AI, Big Data, Cloud. 이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커넥티비티.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ETL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계신 에코시스템이 있죠. 여러분 카카오라는 게 만약에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카카오는 등장도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의 스마트카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 업데이터블. 여러분 업데이터블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대전에 사셨어요. 근데 그날로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과연 지속가능하게 따라갈 수 있느냐? 굉장히 큰 변화에 직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7년도에 아이폰의登장 이후에 피처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신다면 지금 스마트카를 준비 못하는 업체들은 같은 배경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OS가 진영이 좀 나눠져요. 그걸 이제 OS, 안드로이드 진영을 쓰는 쪽이 있고요.
한쪽은 지금 직접 만들고 있다. 아마 장원준분이 나와서 어떤 얘기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대로부터 CCOS, 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 CCOS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아닐 경우에는 누군가를 갖다 써야 되겠죠. 여러분 수많은 업체들이 레벨 2단계까지를 합종면에 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교정정비가 되고 있죠. 왜냐? AI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나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AI에 대한 얘기가 2020년도에 만들어진 게 GPT-3예요. 이게 2020년도에 이게 모델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업체들이 더 옛날 기술 가지고 따라오고 있는데 가장 최신 기술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제가 2개 연산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같은 하드웨어와 엣지 디바이스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여기 GPU가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엔비디아가 들어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칩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면 결국은 범용화되어 있는 상품인 GPU를 엔비디아부터 구매를 하든지 이 플랫폼을 갖다 써야 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걸 과연 인공지능이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처음부터 알고 있는지 알면요. 데이터 엔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가 학습하듯이 학습을 통해서 오차를 줄이겠다는 방법을 쓰고요.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레벨 4 접근하겠다고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하이텍 시스템을 고정밀 지도 같은 완벽한 지도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 결국 여기 땅 해봤는데 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채택하냐 아니면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을 쓰느냐에 가지고 충돌을 했는데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에서는 테슬라 편을 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설명을 드리기도 복잡한데 결국은 작년 테슬라 AI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한테 가르칠 때 이건 나비야, 이건 토끼란다, 이건 호랑이란다, 이게 라벨링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어떤 사물과 이름을 매칭시켜주는 작업이 라벨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했죠, 라벨링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가 이건 뭐다, 이건 신호등이야, 이건 건널목이야, 이거는 라인이야, 이건 중앙선이야, 이런 것들을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게 지금까지 역할이 했다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우입니다. 아까 얘기한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을 쓰거나 하이퍼스케일 AI가 들어오면서부터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A부터 B라는 지점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지, 즉 주행에 관한 하우에 관한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행.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아큐판스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방법과 그다음에 네이버 오브젝트 쪽에는 인포메이션이나 랭귀지 모델이 들어간다는 획기적 얘기를 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랭귀지 모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남대로를 쭉 주행하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왓은 4차선이다. 네. 근데 2차선이 하나 줄어들어서 좌회전 차선이 그 하나가 없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얘가 관용어가 곧 3차선이 될 4차선 이런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걸 해서 도대체 테슬라는 뭘 하려는 거냐? 여러분 테슬라가 사기인지 아닌지 보시려면 딱 그것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로보택시가 실패하면 사기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처음부터 이 친구들은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자, 2천만 대를 호환장담했을 때 그 과정을 보시면요. 로보택시가 성공한다면 이런 가정이 들어갑니다. 로보택시가 안 되면 2천만 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도요타가 1,000만 대 시스템인데 2천만 대를 물량만 들이고 다 사줍니까 그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940만 대 카페 들여놓고 700만 대밖에 못 만듭니까? 안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2천만 대 만들기도 다 사줍니까? 조건은 로보택시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왜 테슬라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다라고 얘기했냐면 사륜의 자율주행차는 달리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브레인 이미 다 만들어놨어. 배터리 우리 다 만들어놨어. 액추에이터 우리가 만들었어 이번에. 그 다음에 핸즈 우리 로봇은 그냥 걷는 로봇이 아니라 작업하는 로봇이야. 그리고 손에 파지는요. 물건을 잡을 때 센서가 있어서 피드백이 와. 예를 들어 물건을 잡을 때마다 학습하겠다는 거예요. 이 물통을 어떻게 잡고 계란을 꽉 잡으니까 깨지더라. 두부는 밑에서 안 되면 우개지더라. 이걸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스트럭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간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봇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일할 수 있는 거야? 로봇이 약간 덜 떨어져도 워낙 구조 자체를 순탄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제가 엔비디아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iOS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안드로이드가 있겠죠. 지금 안드로이드 역할에 딱 적합한 애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갑자기 엔비디아한테 얘네 중국에 A백, H백 납품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화라는 거요. 이게 만약에 무기에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자율주행차가 장갑차에 붙이면 무인 장갑차가 되고 탱크에 붙이면 무인 탱크가 됩니다. 보병의 숫자와 상관없이 스마트 웨폰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래야 국방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전략 자산한테 반도체가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 띵이라는 게 스마트라는 게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갖고서 만들어져요. 이 스마트가 무기에 붙으면 바로 스마트 웨폰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다른 건 못 믿겠는데요. 하나 학생은 여러분도 한국인이고 저도 한국인이잖아요. 벼락치기는 다른 일이라고. 만약에 방향만 설정되면 굉장히 빠른데 현대가 다 그래요. 잃어버린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무 결정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킬링타임 했어요. 근데 이제 방향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겁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 해외 정말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많이 현대차에 협력만 해주신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국뽕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아니면 진짜로 알아보면 한국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에. 그분들이 합류만 해주시면 되는데 현대가 그런 인재들 받아들이려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는데 현대도 굉장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를 먼저 이루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확장성을 가질 것은 거의 자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사람의 욕망은 이미 온라인 쪽 AI로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마존이고 작년에 보셨던 쿠팡이고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인재가 생겼어요. 이 영광은 다 누렸습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 이제는 뭐냐 온라인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오프라인의 무인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물리세계 AI입니다. 이게 자율주의고 로봇이에요. 결국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은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는다. 온라인의 우리 욕망을 오롯이 투영했고요. 그 투영이 빅데이터와 핀테크가 연결됐으면서 굉장히 폭발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의 속도를 오프라인은 못 따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짜장면을 잔뜩 주문시켜도 이 수타하는 데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이 지금 화두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인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선진국 위주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카, 스마트 트럭, 스마트 풀필먼트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 즉 물리세계 AI가 핵심 화두가 될 거고요. 윈텔 효과가 우리 97년대 외환위기서부터 극복해냈던 트리거였다면 2008년 9년도 미국이 망했죠. 2007년도에 있었던 모바일 혁명이 탈출구였습니다. 그럼 이번 리세션, 이번의 어려움의 탈출구는 뭐냐? 저는 단연 그저 피지컬 월드 AI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율주행이고 로봇입니다. 여러분 스마트에 대한 부분을 일반 방사람처럼 못 따라갑니다. 그게 저 현대자동차의 인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조금 사족인데요. 예전에 미국을 이끌어가는 노드가 제일 많았던 단체는 단연 그저 날파하고 나사였습니다. 지금은 누굴까요? 2008년도 미국 망하고 나서부터 민간 쪽이 이양됐습니다. 그게 일단 보잉이나 나사보다 훨씬 더 엔지니어나 노드들이 많은 데가 테슬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만들면서 나사가 커머셜라이즈 프로그램을 작동했는지, 왜 나사에 있었던 그 인재들이 전부 다 스페이스X를 갔는지. 여러분 미국은요 누군가 이끌어가는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화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달파에서 만든 게 보선 다이믹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빅독 프로젝트가 원래 보선 다이믹스에 달파가 이런 거 만들라고 지시한 거죠. 그래서 달파가 만들었던 보선 다이믹스는 적성국에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산 겁니다. 여러분은 다 무기입니다. 스마트폰도 중요하죠. 그러면 네트워크도 역시 포스5가 되겠죠. 스페이스테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성, 한국형 GPS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깔려요. 한국에서 제가 독립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계속 의존해야 되는데요. 미국도 적성국가가 너무 GPS를 많이 쓰기 때문에 GPS를 계속 흔들어요 지금. 그래서 돈 있는 나라는 GPS를 스스로 띄웁니다. 한국도 이렇게 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좀 시간을 많이 오버했지만요. 제가 뭐 투자 유망 섹터라고 일단 뭐